여기서 일로 와봐. 왜? 일로 와봐. 빨리. 왜? 손 줘봐. 이렇게? 예쁘지? 뭐야? 예쁘지? 뭐야 이게?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보셨던 영상과 같이 나한테 어울리는 네일 아트를 고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만들기. 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최근에 메타에서 또 세그멘트 애니띵의 두 번째 모델인 세그멘트 애니띵 2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에서는 약간 비디오의 그 이펙트, 그러니까 효과들을 AI가 잘 도와줄 수 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few 클릭만으로 뭐 이런 효과들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그멘트 애니띵 1에서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2에서는 더 향상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공을 선택하고 요거를 이제 트랙 오브젝트라고 누르면은 공을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파란색 이게 공을 잘 따라가요. 굉장히 잘 따라가고요. 근데 공 말고도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얼굴만 이렇게 트래킹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왼쪽 아래에 체인지 비디오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네일 아트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세그멘트 애니띵 같은 경우는 지금 로딩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요 로딩이 조금 깁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손톱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되지만 이런 식으로 손톱을 선택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리무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리무브,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이쪽 부분 또 선택하고 한 다음에 리무브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트래킹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 굉장히 대단한 건 맞지만 일단은 리얼타임으로 되지 않는다, 속도가 약간 느리다 라는 단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물체를 직접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난 손톱만 트래킹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실시간으로 네일 아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한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만들어 볼 거고요. 바이두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인 패들패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패들패들은 예전에 제가 패들 OCR, 그러니까 OCR 모델 중에서 오픈소스로 성능이 좋은 패들 OCR을 소개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인 튜닝까지 하는 방법들,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전이학습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두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플랫폼 패들패들이라고 하고,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도구와 라이브러리, 파이토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패들패들의 그런 생태계 중에 하나인 패들세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그멘테이션에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일 아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 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중에 패들 GPU, 우리 GPU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GPU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패들세그를 2.8 버전을 설치를 해줄 거예요. 이게 호환성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저도 버전 맞추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캐글에 있는 네일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러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52장 정도 있고요. 이 52장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라벨링 파일, 오른쪽에 보시면 라벨링 파일들이 이렇게 매칭돼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 이미지가 있고, 요 이미지에 매칭되는 라벨링 파일은 이렇게 마스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4.7메가짜리 굉장히 작은 용량의 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주고, 데이터셋을 일단 스플릿을 할 겁니다. 스플릿을 하는 이유는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기 위함인데요. 52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2장. 70%는 우리가 트레이닝에 사용할 거고, 나머지 30%는 밸리데이션, 검증에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코드가 패들세그에 있어가지고, 이 스플릿 데이터셋 리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train txt랑
검증을 위한 벨 txt를 만들어주고, 근데 지금 5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52장에 70%면은 36장밖에 안 돼요. 지금 36장을 트레이닝 시킬 거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검증을 하는 이런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패들의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파이토치의 트랜스폼즈랑 비슷한 사실 똑같은 기능인데 기능이 더 적어요, 파이토치보다. 그래서 제가 이 트랜스폼즈 애드 컴포넌트를 사용해가지고 라벨링 데이터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는 이런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기 위한 컴피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의 마이 컴피그 야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뭐 각종 하이퍼 파라미터들하고 설정값들이 다 들어있죠. 주의 깊게 보실 거는 데이터셋의 경로, 그 다음에 트레인 패스, 요건 txt 파일, 트레이닝 할 데이터들이 명시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말했던 트랜스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약간의 뭐 랜덤으로 패딩을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랜덤으로 뭐 플립을 한다든지, 랜덤으로 찌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을 해줄 거고, 마지막에 제가 작성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정규화도 같이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해줬는데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데이터 증강을 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 증강 없이 그레이스케일하고 노멀라이즈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 루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패스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고 모멘텀, 웨이트 디케이 이런 것들을 기본값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줄여주면서 로컬 미니멈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대망의 모델은 PP 라이트 세그를 사용할 건데요. 이 모델이 지금 제가 위쪽에 논문 리뷰를 한국어로 이렇게 굉장히 잘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 블로그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생했더니 인공지능이었던 건에 대하여 네. 디퓨저는 신이고 GPT는 무적이다 라고 믿는 이런 분의 블로그 있는데, 우린 PP 라이트 세그를 사용을 할 거고요. SDDC2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 모델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추론 속도고, 위쪽은 MIOU라고 해서 정확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굉장히 준수한 속도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 리뷰와 함께 직접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PP 라이트 세그는 이 분할 정확도, 세그멘테이션 정확도랑 추론 속도 간의 탁월한 균형을 달성한다.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러니까 적당한 정확도와 빠른 속도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P 라이트 세그는 시티스케이프 테스트셋에서 72% MIOU랑 273.6 FPS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컴피그 설정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컨텐츠의 마이 컴피그 야물에 이 설정 파일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파이썬 명령어로 패들세그의 트레인 파이, 이 파일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아까 우리 작성한 컴피그 야물을 사용할 거고, 모델을 저장하는 주기,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그러니까 검증을 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의 아웃풋 경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모델이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 설정 값들이 보이고, F폭을 따라가지고 계속 로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 모델을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 베스트 모델을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습이 끝나면, 아마 요게 지금 시간이 제가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끊었는데 4시 5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4시 20분까지 한 15분 정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5000F까지 이제 학습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죠. 5000F까지. 지금 이터레이션 보면은 5000F까지 이터레이션 돌도록 돼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700에서 끊었거든요. 700에서 끊어가지고 그거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분에 7 곱하면은 원래는 한 100분 정도? 한 10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면 이 5000F를 다 돌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보세요. 베스트 모델이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 베스트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 베스트 모델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퍼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엑스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의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인포 모델로 바꿔가지고 인퍼런스 전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인퍼런스 모델이 여기에 저장이 되었다 라고 나오고, 이 인퍼런스 모델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내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을 해주는 코드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전처리까지 해서 테스트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스크 형태로 뽑아내는 게 우리 모델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가지고 손톱에 입히는 거는 여기에 요 부분이 입히는 거고, 이 45, HSV를 45로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요 네일 아트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색깔을 바꿔주면, 숫자를 바꿔주면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 개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라디오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제 L4 GPU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가지고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동영상으로 하는 거는, 밑에 제가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작성을 해봤는데, 동영상으로 하는 건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괜찮은 속도로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